제 제목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풍전등화 한국안보 이런 제목인데 우선 말씀드릴 선서는 딱 세 꼭지입니다. 첫째는 서론적인 이야기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한국 안보를 두고 한국 안보 역량 전체 한국 안보를 두고 풍전등화다 혹은 한국 안보 대참사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맞느냐? 제가 5가지 예를 들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맞다 하는 걸 갖다 5가지를 딱 증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맞다 크고 참사가 되고 있고 풍전등화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일 없어서 이런 데 와서 하락하면 몇 마디 하고 떠나고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전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우리는 드림이 있다, 꿈이 있다 이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좀 들으시고 정말 도움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부터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두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조국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평가들이 있는 건 압니다만은 그 중에 그 평가들을 종합해보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고속도로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그거는 곧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 저게 무슨 소린가?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국가발전 이런 걸 전공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역주행하는 게 맞다. 어떤 걸 역주행하느냐? 특히 3가지 면에서 편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 면에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저렇게 출범할 때는 리버럴 데모크라시,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국가의 그 기치고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모든 나라들이 참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이 좋은 깃발을 슬슬 내리면서 소위 이미 28년 전에 동구권에서부터 폐기하고 저 깃발을 밑에 들어가다가는 결국은 빈곤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성장이고 뭐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 안 된다 하는 소위 사회주의라는 이것으로서 지금 역주행을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국제적인 안목이 있다든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고찰을 해봤다든가 하면 이런 역주행은 하지 않지요. 이래서 이것이 1년 반이 역주행하는 역사가 맞다. 두 번째로는 동맹관계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까 축복받는 이야기, 자연적으로 국가가 생겨난 이야기, 초강대국으로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국제정치 학자는 next 100 years 이 지구촌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중국 뭐 저러지만 저거 다 쓰레기가 돼서 없어지고 러시아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패자로서 구라파가 300년 500년 누렸는데 미국은 앞으로 100년 천천하게 더 올라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왜 그렇느냐? 안보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면은 스페이스 스트라티지 커맨드라는 게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요. 저 우주의 전략 사령부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다 무엇이다 미사일 같은 거는 아이들 장난감 하듯이 전부 깔아앉혀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로서 도저히 테크놀로지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중국이 군사력에서 뭐 미국이 어떤 비등하다 그러는데 전혀 중국도 모르고 미국이 뭐인지 모르는 나라예요. 실제로 지금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뭐 한 척을 갖고 이거 또 한 척 더 만들고 한다 그지만은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군사 안보 전문가가 보면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라 하면은 배후에서 전투기 제트기들이 얼마든지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중국 항공모함은 떨중은 뜨는데 내리지를 못해요. 그게 와이어가 안 됩니다. 중국 기술로서는. 그리고 육지에 가서 내리고 또 끌고 오고 또 기올라가고 그게 바다에서 멀리 가면은 그거는 자동 침몰이에요.
이제 이런 게 그 중국인데, 그리고 또 이게 적어도 엔진을 돌리는 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번 여놓으면 30년, 40년 가는데 이것은 따라다니면서 유조선이 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항공모함이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트럼프가 뭐 이래저래 정신없는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작년 10월쯤 지금 붙으면 더 좋고 진짜 저 북한이라는 썩어가지 저거 너 스스로 자를래? 안 그러면은 내가 자르게 할래? 그것도 저것도 싫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한번 맞붙어 볼래? 남진아의 인공섬인가 뭔가 만들어놓고 이 날강도 같은 친구들아 겉으로는 외교적인 은사를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렇게 막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계산해도 그 전력 갖고는 지금 한다고는 피박살부터 꼴이 내린다는 거야. 이제 이런 그것이 중국이다. 하여간 뭐 이 좋은 동맹, 이 좋은 꽃방석을 갖다 버리고 세상에 무엇을 담자고 자꾸 따라가느냐 그러면 세계 최빈국 자기 숙보도 가루를 내서 죽여버리고 정발시켜버리고 자기 이복 형도 독살시켜버리고 하는 그게 무슨 집단이라고 그거 한때 질질 매고 그걸 따라잡자크고 따라서 닮아하자크고 별별 놈의 짓을 다 하려크는 이게 역주행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제 공맹의 역주행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 박수도 너무 오래 하면은 시간이 이게 저 소모되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치든가 뭐 할 수 없으면 한 번씩 치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문화의 역주행이다. 문화라 그런 거는 세계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월드 리전이라고. 여러분들 영어권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세계의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이성과 양식을 갖추고 하는 게 세계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88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세계 이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엇은 자판과 무엇이 몇 번 들어오고 나더니 이게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세계 이성이 존중받지를 못하고 비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비이성적 투쟁 집단이 계속 길을 살리고 때만 쓰면 모든 것이 다이고 그 아이들 소풍 가다가 죽은 세월호가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시청 옆에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다가 다른 데 세워놓으면 믿기나 들하지 천막 쳐놓고 뭘 투쟁하겠다는 건지 수억을 받아먹고도 계속 이래 어거지 소리하고 있던 이런 문화로 점점 이렇게 돼요. 5.18이 좋다고 합시다. 5.18의 유공자라는 거 유튜브에 많이 보지요. 진짜 거기에 가서 뭐 팔이 하나 떨어지든가 뭐 조그만 기라도 날아가서 보상금을 받는 거는 이해가 돼요. 멀쩡하게 그 근처가 어딘지 가보도 않는 친구들이 지금 몇백만에서 빡빡 받아먹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 이성이 제어를 못해요.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나오라 해가지고 이런 거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로 변질되어 가는 거. 그렇게 세계 이성이 되어가 있다가 자꾸 이런 떼거지 어거지로 되어가는 거 이게 역주행 안 하고 뭡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반은 역주행을 한 우리 역사를 역주행을 시켜서 지금 더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애써서 건국하신 저 할아버지의 설계도와 그런 어떤 뜻이 전부 헛방이 될 수도 있다. 이날을 기념해서 제가 그게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안보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왜 안보가 중요하나? 국제정치학에서는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이래요. 하나의 기둥은 국가안보역량이라는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서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한 이야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사변 때도 까딱하면 이 기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것도 트루만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이래 해가지고 넘어진 기둥을 갖다가 막 힘써서 해서 그게 메가더 장군이 정말 위험을 부려서 5,000분의 1 승률밖에 안 되는데 해가지고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죠. 저 코 큰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파이프 물고 있는 저 친구만 없었더라면 벌써 저기 다 우리 땅인데 저 친구 때문에 안 됐다 해서 금년에도 난데없이 몇 놈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지르고 이렇게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제일 첫째 기둥은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고 두 번째는 경제 역량이라는 기둥이에요. 경제 역량이 망가지면은 제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동북권이 1990년대 저는 그때 군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실제 그때 골바초프가 그라스노스 페로스트로이카 하는데 저것의 의미가 뭐냐? 진짜 질적으로 변하자는 거냐? 하나의 트릭이냐 하고 전부 다 52일간 둘러봤어요. 사회주의 갖고는 안 된다. 동독, 유고, 헝가리, 폴란드, 부르스, 소련 전부 다 가봤어요. 그것 가지고는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거지 합쳐서 합치면 전부 평균 거지. 분배라는 이야기에서는 맞아요. 서로가 차이가 없는 거는. 근데 대시를 안 해요. 그게. 그래서 버린 건데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도저히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러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경제 역량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망한 건데 우리 북쪽에 있는 저 친구들은 이것이 벌써 내리앉은 지가 오래됐어요. 내리앉아갖고 없어질라 그러면 누가 정상에다가 닦아서 몇천억을 갖다 줬니 하고 주사약 주고 또 지금 다 돼간다 싶으니까 또 멋이 주사약 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역주행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정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는 안보 역량도 괜찮았고 로마 군인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경제 역량도 괜찮은데 나라가 망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것은 국민 정신이 썩어 빠져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 최 교수님 국민 정신 자세를 많이 고발을 하셨는데 보통 징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발전하자면은 정치만 갖고 안 되고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나라는 안 된다. 저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만은 또 귀국하면은 국민정신교육, 국민운동을 위해서 제 있는 힘을 다 바치려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조국을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더욱 더 신념이 생겨요.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3대 기둥이 안보 역량, 경제 역량, 국민정신인데 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20분에 3기둥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언제 뉴욕에 오면은 또 다른 기둥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역량만 이야기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안보 역량 풍전등화 맞아요. 한국 안보 대참사다.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과 같은 5가지 꼭 저 이야기는 적어놔야 되겠다. 제가 반대 안 합니다. 그때 기록만 하면 돼요. 첫째는 왜 이게 지금 참사로 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될 내부적 가치가 망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고 어떤 가치는 버려야 되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국민들도 알고 정부는 그걸 갖다 제시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그 유명한 나라 설계사가 이 나라는 잃고 이곳에 오셔서 내가 나라를 다시 찾으면 어떤 것을 우리의 가치로 할까 하고 고민하시면서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좋은 거는 복사할 수밖에 없다. 정치 시스템은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정치 제도는 양당 제도를 하고 자유라 그런 게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특히 종교 자유 이런 걸 갖다가 잘 정리해서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설계도를 선포한 거예요.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설계도는 아무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설계사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설계도 못 만듭니다. 북한에 우리 동조 그것도 뭘 설계사라고 뚱뚱한 게 걷지도 못하는 게 뭘 만들었다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설계도인가 우리는 잘 몰랐지. 설계도가 오두막집이면 건축을 계속 해보면 오두막밖에 안 나와요. 설계도가 궁궐이면 대궐 궁궐이면 대궐 궁궐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우리 형편에 그렇게 멋진 건축 설계도를 갖고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중 우리가 몰랐어요. 자꾸 그 후에 까만 안경 치고 이 나라를 가난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이 또
열심히 부흥시키고 부지런하게 국민들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 중에 울린데 뭐 저녁 정도 울린데 이래가지고 집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지으면 지을수록 기가 막힌 건축물이 된 게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집 지을 때에 어떤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저거는 설계사도 아니고 설계도도 아니고 하지는 못하지. 맨날 헐뜯고 깎아내리고 다리나 걸고 머리 띠두르고 투쟁이나 하던 것이 어떻게 해서 건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도 신경질 나고 저래도 신경질 나고 이래도 심술 나고 있는 대들보도 부사보고 지금 이런 역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뉴욕에 계시는 분 아니면 이런 얘기 하면 못 알아들어가고 뭔 소리고 그런데 잘 또 알아들으시네요. 조금 더 첫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정의가 뭐냐 하면은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영토, 국민, 그 다음에는 국민 영토 주권, 그 나라가 지켜야 될 내부적인 가치를 내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가 국민 영토 주권, 그 나라가 지켜야 될 내부적인 가치, 이것을 분명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국가 안보예요. 저는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공사 다닐 때에 우리는 선명했어요. 그 가치가. 사관학교가 대방동에 있었는데 크게 8자 써놓은 게 있었어. 뭐냐 하면은 견적필살, 저걸 보면 반드시 죽여라, 전쟁 필성, 그것만 보면서 기도하고 저기요 내한테 오너라, 어느 게 적인지 혼미스럽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 되면 전부 태교입니다. 말 안 해도 적이 누군지 다 알아. 주적이 이제 이렇게 선명한 가치와 그걸 신념화시키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내부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뭐인지, 버려야 될 가치가 뭐인지, 우리가 젊은 사람, 우리 참 우리 최 후배도 와 있습니다만은, 참 김 후배도 와 있습니다만은, 이 후배들이 오죽답답해요. 이런 분들은 지혜롭고 일찍부터 선각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멍청한 거는 이게 지켜야 될 가치인지 버려야 될 가치인지, 그걸 소위 나라를 맡았다는 친구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안보의 풍전등화의 제1현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2현상은 안보 역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단 역량, 디터런스 파워라고. 진짜 안보는 저쪽에 적이 무슨 재앙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쪽을 해치려고, 트레지디, 재앙거리를 만들고 있다 하면은 그 재앙으로 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안보 역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저게 만약에 만들어져서 진짜 실용한 무기로 되면은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을 핵을 갖지 않으면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은 인질된다. 북한은 노예된다. 정상적인 국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핵에는 핵. 인도와 파키스탄이 불구 대천지 원수 시간이 있다가 한쪽이 가지니까 잘못하다가는 다 죽는다 싶어서 조용히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을 갖자. 제가 뭐 책 선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십시오. 책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어느 신문도 그걸 안 낼라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너무 좀 과격한 것 같다. 이런 때리지기 놓을 이야기가 어디 있냐 이야. 핵에는 핵으로 대결하자. 그렇게 뭐 그렇게 과격하냐. 그게 우리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디터런스 파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 디터런스 파워가 발달된 나라예요.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고 적개국 전부 50배가 되는 인구를 잘도 상대해서 되어오는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다른 나라는 핵이 없죠. 이라크라든가 후세인 때 만약에 침공할 준비가 확실하다 싶으면 너 지금 엉뚱한 짓 하는데, 만약에 오늘 12시까지 확실한 이야기 우리한테 침공 안 한다 그런 거 안 보여주면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겠다. 핵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스라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만 하면 싹싹 빌고 들어온대. 저게 만약에 북한은 핵을 갖고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그 이유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인데, 디터런스 파워. 그나마도 무슨 문상 가고 어디 가고 하나면 세미나를 갖다가 북한 탱크가 오면 니리 안 잡히면 탱크가 못 오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남북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된다, 어쩐다 하는 그런 것에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스스로 시범적으로 없애보겠다. 뭘 시범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서해 5도 북한군 방어시설을 이거 철거한다. 그 다음에는 전방에 DMZ 내에 GP 병력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로 한다. 이런 명목하에 지금 자꾸 철수를 시킨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둑이 밖에 칼을 들고 들락날락 걷는데 대문을 하나를 이렇게 열어줘 놓으면 뒤로는지 안 뒤로는지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뭘 시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범하다가 해보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괜찮지? 그 다음에 또 헐자, 또 담은 대포 부지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역주행하고, 역주행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디터런스 파워가 지금 철거되고 철수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쪽에 재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발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6개가 있어요. 미국이 하다가 안 되면 이스라엘한테 수주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알아주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겨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탑, 이게 그때 9.11 때 우리 말만 들으시면 미국이 저 재앙을 안 당할 건데 우리 이야기를 우습게 보다 전해드렸다. 이스라엘 가면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기관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 있던 군 정보기관이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지금 박살을 내고 있었어요. 지금 그 기관은 지난 해방 이후 지금까지 6,700여 명의 북한 간첩을 잡았어요. 얼마나 그게 무엇이냐. 대한민국 수호에 6,700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보서는 불구 대천지 원수 이 기관이다. 그것을 없애버리라 한 것은 북한은 수건가제예요. 수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방어력을 이렇게 없애는 것, 이런 것이 풍전등화다. 세 번째는 국가안보 역량 중에는 리테리에이션 파워라고 보복 역량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보는 저쪽에서 길을 하나 딱 때리면 이쪽에는 막 눈 탁 빼뜨리고 코를 잘라 빼고 이 얼굴을 박살을 내빼고 제대로 보복을 하지 할 줄 모르는 군대는 이건 안보 역량이 아니다. 그런 걸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만 징그러워서 못 건드리도록. 그러면 몇 배로 갚느냐? 보통 한 3, 4배로 갚는데 군인을 하나 죽이면 적어도 민간인은 100대 1로 갚아준다. 포탄이 날라온 쪽으로 가서 쏘를 빼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만들어가지고는 시체가 절비하도록. 그러니까 저축 군대에 있는 돈은 쏘지 마라 함부로. 이럴 정도로 보복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복 역량에 제일 무서운 것이 한미연합방위 체제예요. 그것이 주한미군도 거가 있는 미군도 대단히 무섭고 장비들도 무섭지만 그거보다도 그걸 건드리면은 본토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제일 큰 복은 한미동맹이라는 복이다. 부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가 010-3396-4567입니다. 이메일로 하셔도 좋고 언제든가 대화하시기 바래요. 제가 화끈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미국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 저는 군사 전문가 이걸 쭉 하기 때문에 아는데 F-22라는 미 공군 전용기가 있어요. 이건 해외 다른 나라한테 절대 수출 안 해줍니다. 수출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행기냐. 천안함 폭침 이후에 7월 달에 이 비행기 4대가 우리 강릉 비행장에 와서 날라앉았어요. 우리 제 후배인 조종사들은 그 비행기를 갖는 것이 꿈은 참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비행기는 미국이 이렇게 가지고는 와도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하자 소리도 안 하고 안에 비밀스러운 것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 혼자 연습을 해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전부 이렇게 망을 씌워놓고 저기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와서 하루 이틀 있더니
어느 날 밤중이 돼갖고 한 이틀 지나고는 4대 중에 2대가 올라버리고 2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망일사이다, 용문사이다, 어디다, 레이더 사이트 있는 대로 다 가동해서 지금 F-22 2대가 올라갔는데 어딘지 잡아봐라. 한 군데도 못 잡는 거야. 근데 이게 1시간 있다가 왔어. 그 후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평양 상공까지 가가지고 그게 소리 마하 그런 게 소리 속도보다 마하 이런 소리 속도가 같은 건데 2.3가 그래요. 소리 속도 2.1인데 소리 들리고 보면 가뿐이가 없어요. 그러게 이제 평양 상공에 가갖고 금수장 별장인가 젊은 놈 늙은 놈 누가 있는 걸 이걸 가루를 만들어니까 어쩌니까 망 다 보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직전에 우리 펜스 여기 부통령이 천안함 와서 묵념하고 그 다음에 원비어 그 부모들 데리고 가서 한 5분 만에 파티하다가 나와버리고 봤죠. 그때 핵을 갖고 죽을래? 핵 버리고 그런 대로 어려운 문맥이 되면 살아볼래? 하고는 북한한테 목에 계속 들여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이고 나도 못 말린다. 네가 알아서 해라. 워낙 급했던 거야. 그게 이제 중간에서 이번에는 진짜 핵을 폐기하는 것 같다. 싱겁게 왔다 갔다. 그럼 우리는 아직 긴가민가인데 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고하고 거기 어디 코큰 미국 사람 하나 있었습니까? 셋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폐기하는 것 같다. 많이 시달릴 겁니다. 요사이. 내 말 믿었더니 이게 뭐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이 뭔 소리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아직도 경제에 신뢰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바마가 트럼프로 넘어갈 때에 구축함이 몇 대냐 하면 2대 있었어요. 2대. 구축함 한 대가 얼마나 무서우냐. 거기에는 레이건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RAYGUN 어떤 총이냐 하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1분에 6발이 타타타타 나가요. 반경 700km 내에 있는 거는 불능화시킵니다. 전자무기들은 전부. 그래 본래 오바마는 아시아에는 한 2대 정도면 함정 2개면 구축함 2개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 트럼프가 째째하게 반정 거슬린다 말한 게 2대는 무슨 2대야 째째하게 74대 더 만들어. 그래갖고 작년 9월 말까지 76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남포다 어디다가 딱 대놓고는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제일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어떻게 시킬 거냐 하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모의 시험을 미국은 벌써 3년째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대화로 하는 방법, 제대로 하는 방법, 어떤 방법, 스트라이크 하는 방법이 있던데 제일 싸게 치는 게 두목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싸게 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없애버리면은 좀 너무하다 소리도 있고 하니까 막 평창올림픽은 평화의 제재이고 하니까 질질 끌어보면서 근데 이걸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꼬라지나 한번 보고 요걸 갖다가 진짜 진심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팀들이 무슨 생각이 생겼느냐. 저걸 갖다가 바로 칼을 들어댄 CVID 완전히 돌이킬 수 없고 할래 안 할 때 이래 쫄는 것보다는 좀 못된 동물을 목에다가 홀게인을 딱 해가 쇠줄로 딱 해서 중국 통에 들랑달랑 그래서 애백이니까 저걸 싹 끌고 나와서 미국 통으로 데리고 와 비리면 어떻느냐. 누가 건의를 했는지 이런 아이디어가 이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는 폼페오가 한 것 같아. 폼페오가 가가지고 한 2박 3일 제일 두목하고도 밥을 먹고 쭉 해보니까 두목이 어떻게 꼬셨느냐. 이렇게 꼬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이가 이쭉 폼페오가 더 많으니까 한 잔 먹고는 형님 개끗지. 형님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그걸 들어봐라. 이제 무슨 진심이냐. 통역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저 짱꼴라 옆에 붙어 있었더니 이게 이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남조선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무 차이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은
형님 옆에 붙어갖고 있다가 오늘날 절해됐고, 우리는 저놈의 친구들 붙어가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는데, 진짜 우리 이제 형님한테로 가면 안 됩니까? 요렇게 싹 건드리 봤다는 거야. 폼페오가 흥분했지. 그런 이야기는 기대를 못한 거야. 얼른 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또 북한이 뭐인지 한국 국회의원들 뭐라고 북한이 뭐라고 강의는 해놓고 이 이모셔널이 기복이 심한 대통령이 그거 싹 받아갖고 맹사님이 해당 앞이는 바닷가에 호텔도 짓고 그래 후보 시절에 계속 지구본 뱅뱅 돌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다 집중 투자를 해볼까 하고 나라별로 점을 꼭꼭 찍었는데 노스코리아가 제일 새카만 점이 많았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제일 싸고 그 다음에는 땅값도 제일 싸는데 이걸 그게 그 소악한 정권이 있는데 그렇게 쓰레기처럼 싹 밀어버리면 돼. 개발업자로 한 거는 머리 걸거치는 게 있다는 거는 밀어내는 맹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핵 끝까지 갖고 버티다 죽을래? 그런 대로 버리고 살아볼래? 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무슨 결판이 날 거 아닌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어느 쪽을 할 건지. 그래서 이 리테리에이션 파워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경련이 일어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불구 대천이 원수 미 제국주의 크고는 늘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고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 미국이 다 알아요. 이제 이게 그랬는데 이게 연습도 중단하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는 일단 쇠사슬에 모가지 걸어갖고랑 이쪽으로 긁고만 뒤로면 한미연합 훈련이다 무엇이다 하는 거는 다시 시동 걸면 되고 안 걸려오고 또 기 나가면은 근데 여기에 웃기는 게 내가 만나고 나면 짱골라로 뛰가서 만나면서 형님 사실 이러고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막 그 키 크고 코 큰 놈들 쏙아먹기는 실속대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저 새끼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직격탄으로 지금 자꾸 지금 일으키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풍전등화는 어떤 거냐.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정말 미국이 트럼프는 이모셔널하게 기복이 심해도 산신열부지 생긴 홀쭉한 볼통이라든가 그것도 부통령이 그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라든가 전체 그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특히 그 밑에 뒷받침하고 주고 있는 정보기관 같은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망가지고 없애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혹시나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 돈만 평생 벌었으니까 이게 또 돈벌이가 안 된다 해서 기분 가지고 한국 저거 데리고 있어봤자 돈벌이도 안 된다 해가지고는 또 혹시 버리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은 그거 안 되도록만 전부 여기서 좀 노력을 해요. 각자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가 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념적으로 다 다른 그룹도 있어요. 싸우다가도 국가안보는 대동단계라서 하나로 뭉칩니다. 미국의 여당 야당이 국가안보를 갖고 장난질 칩니까? 정치화 시킵니까? 안 하죠. 한국에는 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안보를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이런 풍전등화적인 현상이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대한민국 수호해야 할 내부적 가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풍전등화고 그 다음에 사단 역량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없애는 거 이게 풍전등화고 보복 역량을 없애는 것이 풍전등화고 세계적으로 완벽하고 그렇게 북한이 치열되는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자꾸 흔드는 게 이게 풍전등화고 국가 안보를 정치화시키고 이념화시키는 것이 풍전등화다. 이해가 됩니까? 20분에 맞췄는데 그래도 결론은 내야지요. 결론 내야 됩니까? 그만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예,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이런 이야기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저녁 먹을 때 큰일이다 큰일이다 어떤 사람은 술만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큰일이다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데 헤어지고 술 깨고 그 다음날 되면은 그만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또 가고 또 그러다가 어쩌면 큰일이다 하고 오늘은 야야야 골치 아픈 이야기 그만하자. 이게 지금 미국 교민들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예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후손이 안 좋아요. 후손도 안 좋고 조국도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천국을 택하든 지옥을 택하든 그 나라 역사는 그 국민이 만드는 거다. 미국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지는 다 해줄 수 없다. 간단히 보기 싫은 놈을 없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이다. 지난번 지방선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참 신뢰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제1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데 나오셔야 돼요. 혼자 앉아서 내 혼자 뭘 안다. 안 됩니다. 어느 게 옳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자는 친구 새끼 놓으면은 사기 놓으면은 안다라 크는 게 나라 망할 지식만 가득하게 들어가요. 이런데 나와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이야기는 뭐이고 망하는 이야기는 뭐이냐 하는 것을 이래 들으면서 자기가 읽은 책은 어떻게 되고 갖고 있는 생각 가치는 어떻고 이걸 자꾸 비교로 한숨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1단계는 확실한 밸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정립하고는 자꾸 그 가치를 기도하고 따지다 보면은 신념이 생겨요. 그래 가치를 선명하게 정리를 하고 신념, 컨빅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가치냐? 시간이 있으면 이 가치를 또 네 가지인데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있든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치를 분명히 자기 가치관에서 신념화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뭐냐? 제1가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출범시킨 집을 짓기 시작한 설계사도 걸출한 인물이었고 그 설계도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다.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일본 이런 설계사와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잘 안 됐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제1가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설계하신 그분은 특출한 분이고 이건 뭐 그냥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분의 행적을 일일이 보기도 했어요. 걸출한 인물이고 그 시대에 나타나게 설계도도 이상 좋은 설계도가 없다 하는 가치예요. 이 질투나고 시기 많은 북쪽에서 대물 잘했다 어쨌다 하는 거지 그것이 대한민국 해치는 이야기다. 두 번째 가치는 한반도 만학의 근원은 우리 동족이지만은 저 북한 정권이다. 한반도 만학의 근원은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다 하지만 그 뿌리는 전부 북한에 연결되어 있고 저것만 딱 없어지면은 자동 고사될 것도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한반도 만학의 근원은 저 북쪽 저 집단이다. 영어로 eliminate 하지 않고는 근본이 해결될 수 없다. eliminate 뭡니까? 제거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한반도 만학의 근원은 저쪽 집단이고 그걸 eliminate 해야 된다.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상의 복은 한미동맹이라는 복이다. 정부와 관계는 어떻더라도 people 대 people의 이 관계는 더 결속이 되고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6.25 사변대 와서 죽은 것만 해도 제가 숫자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3364일 33,642명 똑같은 젊은이가 그 땅에 와서 희생이 됐어요. 123,905명이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지금 89습이 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 게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나가라 큰다고 함부로 나가고 싫다고 떠나고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신 복 중에 최상의 복이 한미동맹이다 그런 가치. 마지막으로 좌파 정부 뿌리는 저 북한 집단이다. 저걸 건치를 하려면 본원을 모기를 없앤다면 날라다니는 모기 다 없앨 수는 없고 모기 새끼는 너클 없애버리면 돼요. 섭지를. 그걸 없애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쉽다 크니까 그거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고 날라다니는 모리도 우선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에프킬라니 무엇이니 가지도 치고 뭐 뿌리도 자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본원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만 바라고 모기한테 물리고 다 뜯기 물에 죽어도 그거는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가치는 제1가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설계사와 설계도는 최상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만화가 건너는 북한 김정은,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다. 그 다음에는 제3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상의 복은 한미동맹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는 좌파정부 뿌리를 갖다가 이거를 뿌리는 저쪽에 있다. 뿌리를 자르든가 가지를 치고 이거는 고사시키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1단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신념이 돼야 돼요. 그저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럴싸하다가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이런 데 오지 마십시오. 공연히 우리 홍 이사장님 저녁강만 나가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두 번째 2단계는 신념화된 것은 행동을 해야 돼요. 큰일이다 막 물분을 토하고 책상 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골프장 가고 동남아 가고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신념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작은 일 큰 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이해 이사입니다. 행동을 하는데 거창하고 크고 무슨 애국적인 게 아니고 내 팔 길이 안에 들어오는 일을 갖다가 요렇게 야무지게 잡아가지고 팔도 닿지 않는데 휘두르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내 팔 길이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정말 여기에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면 가서 이걸 갖고 눈을 꽉 찔든가 이런 게 내 팔 길이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이걸 잡아가지고 지극정성 노력을 하면은 팔 길이도 길어나고 힘도 세진다. 우리 트루스 포럼이 그런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키우면 우리 조국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저녁 이거 그냥 헛돈 저녁이 아니고 꼭 저녁값이라도 하려면 내 팔 길이를 이렇게 재보고 돈 길이가 긴 사람도 있고 지식 길이가 긴 사람도 있고 다른 무슨 뭐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팔 길이 가진 사람도 있고 온갖 자기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를 잘 정돈해가지고 이걸 갖고 얼마든지 우리 조국을 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서 선배님 그런 이야기 이제 더 하지 하려고 선배님이 하실 일을 찾아갖고 뭔가 야무지게 하십시오 했더니 크게 뭘 느꼈는지 태극기 집회하는데 각 대표마다 틈나면 50만원씩 100만원씩 계속 붙여주고 제한테 요새 자랑하기 바빠요. 그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가 신념이 더 생기면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그게 1억이 되고 그냥 막 죽을 날도 얼마 안 됐어요. 빨리 써서 죽어야 돼. 대먹지 않는 아들한테 줘갖고 통째로 며느리한테 다 뺏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하는 팔길이 안에 이걸 갖다 해서 야무지게 실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실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탈북자 중에 군인 출신이 2000명 이상입니다. 저 사람들 수기를 내가 모집해서 책을 만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100명의 수기가 들어갔는데 북한군을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예요. 그 수기를 갖다가 전부 해볼게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수기 내용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 군에서 어떤 일을 맡았느냐, 10년 내지 12년간 군 복무를 해요. 그런데 왜 군 출신이 조국을 버리고 남한으로 올라고 생각을 했느냐, 남한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적어보라 했더니 사연도 다 틀리고 10년 내지 11년 근무하는 군 생활을 속속 고발을 하는데 제가 책으로 만들었더니 그게 상원의원인가 여기서 역시 미국이 정보가 빠르더라고. 빨리 그걸 입수해가 가더라고. 번역한다고. 그래서 그거 저는 제 책 그거 제하고 이익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책을 만드는 걸 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이 통장 번호 하나 가르쳐주라 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1억을 딱 붙였더라고. 이거 내가 뭐 그래서 그런 자네한테 나는 쓸 줄도 모르고 자네한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괜찮은 것 같다. 제 PR 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는 이번에 미국 올 때도 너가 자네가 그런 돈 저런 돈 이래 합쳐서 여러 가지 좀 애국 좀 해라. 어쨌든 반란에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야무지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정주영식 경영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서 가치를 신념화 만들고 신념을 갖고 행동을 찾아서 야무지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네트워크가 생겨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 대한변협 회장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차려놓고 유유 찾아가고 공이나 치면 이런 와서 고생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 팔길이 안에서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선진도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팔길이가 이제 지구촌 전체 뻗치게 되었다고. 이제 이런 것인데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 팔길이의 뒤로는 각종 네트워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저는 우수마발 통합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소똥 말똥 할 것 없이 나누는 이야기 그만하고 합치는 이야기만 무조건 해라. 도산 안창호 정신입니다. A, B 있는데 이 사람 보면 원수지간인데 어제 A를 만났더니 B 자네 칭찬을 하더라. B가 또 A를 사실은 원수지간인데 자네 칭찬하더라. 합쳐주는 일에 이게 독립운동보다 또 더 중요한 거다. 하고는 노력하면서 독립운동으로 들어가는 우수마발 통합 네트워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